안녕하세요. 컴퓨터 교육과 한혜진입니다. 저는 참고 영상인 KBS 시사직격 삶의 경계에 내몰리다를 시청하고 느린 학습자인 경계선 지능 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느린 학습자의 특성을 제시하고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습자란 표준화 지능 검사상 IQ가 70에서 85 사이에 속하여 적응 능력 일부의 손상이 있지만 그 정도가 IQ가 70 이하의 지적 장애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 의하면 느린 학습자인 경계선 지능 학습자는 학습에 있어 문제가 있지만 IQ 70 이하의 지적 장애에 속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습자는 다양한 이유로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느린 학습 속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학습자가 학업에 뒤처지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져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계선 지능 아동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성을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적 특성은 첫 번째, 주의 집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다른 아이에 비해 주의 집중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러나 흥미를 갖는 분야에 한해서는 일반 아동들과 비슷한 시간 동안 주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저조한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양이 적고 정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 기억 책략을 사용하는 능력 모두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은 복잡한 인지 과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복잡한 과제가 주어지면 의욕을 상실하고 쉽게 위축되어 자신감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계선 지능 아동은 개념학습과 추상학습을 어려워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사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학습이 더딘 경향을 보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글이나 책을 읽는 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은 전략적인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주의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복잡한 인지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정서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미숙한 정서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욕구가 의존 욕구, 애정 욕구, 관심 욕구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아이들의 정서적 특성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은 야단을 맞거나 평가의 대상이 될 때 심히 위축되고 주눅이 드는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단순한 조언에 대해서도 혼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주의를 줄 때 일반 아동에 비해서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계선 아동은 타인을 쉽게 수용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쉽게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툰 후에도 즐겁게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KBS 시사직격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성범죄자와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타인의 잘못을 쉽게 수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은 공격성 및 충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방어적 태도로 인해 공격성이 나타나고 인지적 한계로 인해 충동적인 경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자신의 인지 능력에서 직접 비롯되는 우울감이 아니라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을 자각하면서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또래보다 기억력이 부족하고 주의력 또한 약한 편이기 때문에 어휘 학습이 또래에 비해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언어 표현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언어 이해력에 비해 언어 표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다음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눈치가 부족하여 집단 속 여러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속도가 늦은 특성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은 또래와 어울리고자 하지만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경계선 지능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동기 및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구체적 상황 속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경계선 지능 아동은 긴 이야기를 하면 집중을 하지 못하여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또한 쉽게 지치고 산만해지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억지와 고집을 부리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규칙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타협이 되지 않으며 역지사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은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특성과 단어와 문장을 왜곡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특성, 글을 읽을 때 단어나 줄을 빠뜨리거나 위치를 잊는 경우가 많은 특성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아이들마다 다양한 특성을 보이므로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맞춤형 학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교육에 대한 최근 이론인 요소 하위 이론, 경험 하위 이론, 맥락 하위 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느린 학습자의 학습 방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이론들은 지능이 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학습자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론들은 분석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 실용적 능력이 모두 동원될 때 학습이 극대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학습장애와 달리 어느 한 부분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평균 이하의 인지 능력을 보입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경우 다양한 능력을 모두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론들은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한 다음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경우에도 학습자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 학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느린 학습자에게 맞는 교육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느린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느린 학습자가 낙심하지 않고 학습에 있어서 또래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쉽고 구체적인 수업 안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학습자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은 학생별 맞춤식으로 지도를 해야 하는데 이는 아동지원센터 및 커뮤니티를 통해 실현 가능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지원기관으로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고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아동의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기 중 소그룹 언어인지, 사회성 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관에서는 일반 학습자도 아니고 발달 장애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경계에 위치해 있는 경계선 학습자들의 학습 결손을 보완 및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계선 학습자 보호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카페 느린 걸음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경계선 지능을 포함하여 발달장애와 양육자들이 모이는 기능을 하고 모여서 아동의 특성 및 양육에 대한 각종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산그룹홈이라는 기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피해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주거와 아동 보호 및 교육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KBS 시사직격 영상에서 부모님의 학대를 받고 자란 경계선 지능인들이 이 기관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경계선 지능 학습자는 부모님의 풍부한 지원이 있어도 자립을 하기 어려워하는데 부모님께 학대를 받는 경우에는 지능이 더욱 낮아져 지적장애 수준이 되어 자립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저는 영상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자극을 받지 않으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자극을 주게 되면 지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자가 관심을 가지고 경계선 지능 학습자에게 지적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일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만 고민해 왔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나가게 되면 정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보편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학생들만을 떠올리며 교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린 학습자도 있을 수 있고 빠른 학습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모두 지도하려면 보통의 수업에서 나아가 개별적으로 아이의 속도에 맞는 복중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계선 지능학습자에 관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쪽지를 주세요.